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은 6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 봤던 이야기 마더 박청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무아봉공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박청수 교무님 그리고 이 영화를 감독하신 양수진 감독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영화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제? 네. 여주인공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55개국에서 봉공활동을 펼친 한국의 마더 테레사, 9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한 교육자, 전무 출신으로 60년을 원불교 교단에 헌신한 성직자, 사단법인 원불교 청수나눔의 실천의 이사장님이시고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문하셨고 2010년에는 노벨 평화상 최종 후보 10인에도 오르셨습니다. 2016년에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칸탄타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는 15년의 베테랑 엿장수의 경험도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환자를 위해서 네, 판매했죠. 근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첫 질문을 감독님께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감독님께서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이 박청수 교무님의 이야기들을 다 수집하셨을 때 아마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마치 제가 조금 난감함을 느꼈던 이 순간을 겪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교무님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되게 그 어떤 언론이랑 봤을 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제가 이제 뵙게 된 계기는 어떤 그 우리 작가들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되게 생존해 계신 분들을 다룬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무님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실 일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본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다 팩트고 사실이고 그래서 아 이분은 그냥 당신이 하신 일만 쭉 이렇게 따라가도 큰 스토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님하고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게 종이가 모자란데 이것도 또 시간도 다 무한정 소개해드리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6월 1일 개봉하는 세상 봤던 이야기 마더 박청수 이 다큐멘터리가 아마도 교무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교무님의 생각과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먼저 세상 봤던 이야기 마더 박청수라는 제목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영화나 작품을 만들 때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다가 교무님이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자서전 중에 세상 봤던 이야기도 세상 나던 이야기라고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봤던 이야기란 그 책의 모든 게 다 함축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면 되겠다. 충분히 교무님의 삶을 정말 세상을 받들고 하셨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제목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그것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자서전에 문구로 남아있는 제목이긴 하지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아마 시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렇게 쓱 써지듯이 나타나는 제목이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보신 느낌은 또 어떠세요? 이 영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궤적을 담은 것이고 책하고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책에서 또 내가 했던 일들을 총정리해서 자서전으로 한 700페이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내 일생이 길고 복잡해서 다 담을 수는 없고 그 일부만 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든지 나의 삶을 담았다고 생각하지요. 네. 근데 이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보니까 교무님의 정면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교훈이 손잡아 주시는 분이 주인공처럼 이 포스터에는 딱 하고 자리 잡혀 있거든요.
포스터 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지뢰 문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절실해가지고 정말 누가 나 지뢰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까 그렇게 걱정했을 거예요. 그거 뭐 내가 캔 것도 중요하지만 지뢰 피해자들의 삶은 절망이지요. 그냥 1터에서 3터에서 나무하러 갔다가 농사지으러 들어갔다. 두 다리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한 다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터에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지뢰 피해자를 교무님께서 딱 손잡아 주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네. 포스터를 이걸로 해야겠다고 정하신 것도 감독님께서 상의하셔서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걸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교무님의 모습을 했는데 교무님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교무님 이게 너무 탁월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포스터 자체가 사실은 교무님의 이타적인 삶을 대변하는 포스터거든요. 당신이 전면에 나간 게 아니고 그 도움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영화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상 봤던 이야기 마더박청수는 6월 1일 오후 3시 서울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있는 교무님의 인생을 이제 조금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나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다 만나시겠지만 대산 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생전에 네. 청수야 너는 커갖고 원불교의 이명신 여사 같은 인물이 되라 그러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신여성이기도 하고 중앙대학교를 설립하셨어요. 네. 내가 학교를 이렇게 많이 세울 줄을 알고 대선 종사님께서 네. 너 이명신 같은 인물이 되라 그러셨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제가 총부에서 진지상 정산종사 네. 진지상을 올릴 때 네. 가끔 청수야 너 5대양 6대주 한번 외워봐. 네, 근데 네. 내가 그때 그거 잘 못 외웠어요. 네네네. 근데 가끔 그러셔요. 네. 너 다시 한번 외워봐. 그러셨는데 살고 보니까 남극주하고 북극주만 안 가고 네. 5대양 6대주를 말하자면 55개국을 돕고 53개국을 네, 다니다 네, 네. 보니까 그 땅을 다 밟았어요.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이 이 다큐멘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 모습은 어떻게 보시고 촬영 현장은 어땠을까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교무님 보고 최강 미모라고. 최강 미모. 예. 그래서 최강 미모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교무님과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불구하고 교무님의 사랑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학교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애들이 나를 사랑해요. 정말로. 교우님이 사랑하시니까 아이들이 사랑하겠죠.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나가면 갑자기 학생이 하나가 튀어나왔고 교무님 사랑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 고마워라 내가 그런데 이제 내가 나오기만 하면 학생들이 말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네네네. 그래서 나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근데 어떻든 이제 학생들이 나를 사랑해요. 제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대한 말씀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자리 잡은 학교로 알고 있고요.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은부모 온자녀를 맺는 교도님들도 참 많이 계시고 따뜻한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쩌면 통일 이후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청소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만약에 배움의 길을 얻지 못하면 정말 너무 약자로 너무 쓸모있는 인간으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잘못 갈 수 있는데 그 학교가 세워져서 참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됐죠.
인도에 대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영화 속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1992년에 마하보디 기숙학교를 세우셨는데요.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눈길이 그렇게 가셨는지. 내가 1987년에 인도를 갔을 때 터미널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발을 이렇게 쳐다보면 발바닥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발바닥이 다 말하자면 신발같이 된 거야. 갖고 웬만한 거는 다도 아프지 않게 되고, 그 또 치마를 입은 인도 남성들의 종아리는 장작개비 같이 생겼어요. 아, 네. 그리고 그냥 노숙자들이 뭐 밤에는 기차역은 그냥 네. 그냥 다 잠자리 자는 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인도의 가난이 나에게로 딱 달라붙는 것 같았어. 어떻게나 가난하든지.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히말라야 아이들이 그 북인도 히말라야에서 남인도 벵글로까지 만리가 떨어진 학교를 가야 되죠. 예. 네. 그 기차만 타고 하여튼 이틀을 48시간 타야 되고 또 자기 집에서 그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또 막 일주일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거기로 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 집을 찾아갈 때까지 부모 자식을 못 만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만났는데 그 부모들이 우리를 환영하는데 자기 자식의 눈을 본 사람을 보러 왔지 뭘 우리를 환영할까. 그리고 내가 여성이라 그런지 젖이 잔뜩 불어있는데 애기에게 젖을 못 먹인 아녀자들 같이 안타깝게 보였어요. 인건비를 물어봤더니 2달러야. 2달러. 2달러. 그러니까 그때는 1,600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목수가 그때 내가 강남교당에서 일할 때는 7만 원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예. 그러니까 아 여기는 조금만 가져도 학교를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내가 여기에다 학교를 세울 테니까 내가 돌아가서 1억을 모금해서 보낼 테니까 학교를 세워라. 그렇게 1991년에 말을 해갖고 내가 1992년에 거기 갔을 때는 학교를 개교한데 그때 25명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27년이 된 마하보디 학교는 850명이에요, 전교생이. 네. 그리고 그때 25명이었던 그 여학생 한 명이 지금 저기 그 학교 교장이에요. 아, 그 학교 출신이 교장이 되셨어요? 네. 감개무량하죠. 네. 네. 교장뿐만 아니라 뭐 그 그래서 지역사회. 거기에서 네. 이제 다 델리로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거기에서 배움의 과정이 없이는 그렇게 건너뛸 수 없는 일들이 그 부모들이 남인도 벵글로로 보낼 때 그래 우리 부모들 같이 무지랭이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좀 잘 살아, 잘 돼. 그래갖고 5, 6세 된 아이들을 뚝뚝 띄워줘가지고 10년 뒤에 거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학교 잘 세웠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인도의 그 가난이 몸에 딱 달라붙은 그 네. 느낌으로 이 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출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들 사회 주역이 돼 있는데 네. 특히 더 우리 최초의 외국인 교무인 원현장 경우도 이곳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선물을 쌀 한 가마 무게로 가져갔어. 네. 그래갖고 거기서 무슨 사진이 자꾸 오고 그러면 네. 내가 남대문, 동대문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입어야 되는 옷도 사고 학용품도 깜짝 놀래게 좋은 거를 사고 그래갖고 하여튼 90kg 선물이 다 달아지도록 나누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마다같이 되고 싶다고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 갖고 왔어요. 권유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소중한 법연을 또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네네. 예. 그랬더니 뭐 와서 살아보더니 자매 광조교무를 오라고 오빠가 손짓해갖고 그때 광조교무가 와서 그 한겨레 학교에서 사감을 하는데 네. 어떻게나 우리나라 말을 잘하든지 탈북자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인도 사람도 와서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감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한대요.
그래 외국인 교무 1호 2호죠. 네네 1호 2호가 나왔어요. 감독님 아마 같이 이 인도 다녀오신 네.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국제불교단체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사원도 다 방문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 현지인들이 과연 우리 박정수 교무님을 과연 어떻게 맞았는지. 글쎄 제가 이제 교무님 모셨는데 사실은 국빈 이상이더라고요. 네. 교무님의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도 놀랐죠.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근데 뭐 교무님이 거기서는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갔을 때 저희들도 이제 그 점에 놀랐고 또 교무님이 그만 일을 하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무님 뵙기를 희망하셨고 오는 분들마다 교무님께 와서 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원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교 네네. 마이수로 학교가 아니라 거기도 또 교무님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이소르라는 동네를 들었으니까 그 동네 어딘가에 내 사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제 마이소르 다 왔나 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계중계 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내렸는데 학생들이 모여갖고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나는 원불교 교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네. 적어도 오늘은 내가 애국자구나 뭐 그런 감격을 느꼈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사실 국가적인 네. 국빈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뭐 화려한 뭐 성대한 것보다 교무님이 사실은 애국자인 거죠.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니까. 네. 이분들이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는구나. 큰 태극기가 감격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이것이 뭐 국빈이지. 이런 분이 국빈이지. 그러고 나서는 캄보디아 가셨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이것 또한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그 킬링필드가 남아있는 곳에 지뢰가 그렇게 많아서 그게 또 교훈을 이렇게 또 붙여보셨다면서요. 근데 그거 나는 법계에서 정해진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무슨 뜻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1974년인가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 어떤 남성에서 자기 캄보디아 사람이래. 근데 내 이름을 불란서에서 듣고 당신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네. 근데 나 그때 처음으로 캄보디아 사람의 전화를 들었어. 그래서 네. 내가 당장에 내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들이 나를 정말 대책이 없다고 할 거야. 그래갖고 나는 네. 북한에서 네. 우리 가족이 잠깐 온 것 같았어요. 그때 네. 국교도 단절되고 네. 캄보디아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정부에서 쿠바하고 캄보디아만 못 가는데 왜 캄보디아를 가려고 하느냐. 응? 국교가 없다. 그때는 적성국가죠. 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말리더라고요.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비자는 내가 거기 가서 해결할 테니까. 가는 걸 막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특별국가 방문 서한을 들고 나갔어요. 캄보디아 지뢰가 문제니까 그 기회에 가서 지뢰 공부를 해갖고 와서 묻는 데는 5달러가 들고 캐는 데는 1,000달러가 드는 걸 알아가지고 지를 묻는 데 5달러 들고 그걸 없애는 데는 1,000달러가 든다고요? 예, 1,000달러 그때는 80만 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뢰 사고를 당하면 80만 원 갖고 치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 폭을 잡는 거지. 그래도 여기서는 80만 원이면 사람 하나 다리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네. 해야 되겠다. 네. 방금 그런 셈 폭을 잡는다는 말씀 하셨는데 국내에 보면 어디 도움을 주기에 그 돈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돈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곳에 가면 훨씬 더 큰 가치로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국토가 지뢰가 묻히면 사람들이 밟으면 신체가 결단나고 죽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농사도 못 짓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나빠. 그렇지만 이게는 대종사님께서 여성 성직자들에게 설법할 수 있는 단상을 주셔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동네 하나를 만들자. 평화의 동네 하나를 만들자. 갖고 그게 만평을 제거하고 말하자면 100명이 살아났어요. 강남교당의 교도님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을 모아서 고아원도 설립하신 말씀 방금 해주셨고요.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캄보디아도 네, 촬영 때 맞습니다.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없었지만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인터뷰를 이제 많은 분들 하면서 여성의 몸으로서 사실 그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도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또 남의 나라 그 당시 또 우리가 수교도 안 된 나라의 지뢰를 제거한다는 거는 그 국가적으로도 사실 하기 힘든 일인데 그거를 이제 뭐 한마디로 여성 한 분이 한 뭐 여성 성직자 한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 대단한 그게 이제 여성신문사 대표님 말이면 대단히 그것이 센세이션이었다. 여성 한 분이 이런 못이 저걸 입고 지뢰바닥 앞에 서 있고, 근데 영상 보면 이렇게 지뢰 제거한 가져가지고 네. 그렇게 그걸 체험하시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반드시 교무님께서는 그 어떤 남을 돕겠다 하시면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안 하시면 병이 나시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도 교무님의 그런 분을 잘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캄보디아에서도 뭐 교무님 대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식수 문제, 그 다음에 그 질병 문제 이런 것을 많이 해결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식수 문제는 네. 내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가갖고 나는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아프리카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말하고 네. 표정으로 당신네들한테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더니 갔더니 전부 다 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물을 보여주는 거야. 하고 또 그 집에서 나와갖고 딴 집에 갔는데 딴 집에서도 또 물동이를 보여주고. 손님이 오시면 물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우리 대사께 아니 나는 목이 마르다고도 안 하고 물이 있느냐고도 물어보지 않는데 집집마다 나를 이렇게 물동이를 보여주니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물 한 동이 구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물 한 동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시간을 가야 되고 네. 물을 지고는 3시간을 와야 돼서 가족 중에 한 명은 5시간을 바쳐서 물 한 동이를 길러와야 되니까 물이 있다는 거는 살림을 잘한다는 자기 표현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이 귀한 데가 있구나 그랬는데 케냐를 나와갖고 빈민촌에를 갔더니 그 사람들은 애기들이 보채도 과자 하나도 못 사주는데 물을 또 사 먹더라고 한 동이씩.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물이 귀한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는 빗물을 받아놓는 항아리가 이렇게 까만 항아리가 집집마다 많아요. 그걸 우기에 받아놨다가 이제 건기에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또 그 우리나라 그 적십자사에서 미얀마에 식수 펌프 묻어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어. 나 그거 식수 내가 한다. 네, 네. 그래갖고 캄보디아에 74개 마을하고 미얀마하고 해서 내가 270개 마을에다가 물을 팠어요. 응? 내가 도로 아프리카로 가서는 못하지만 물이 귀한 데다가 나는 물을 해결하겠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물을 참 아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랬더니 또 손수베르 국회 부의장이 마더 사람도 마시고 곡식도 잘하고 네. 가축도 먹는 저수지를 또 봐달래. 그래서 또 2개의 저수지를 봤어요. 캄보디아 돕기 30년입니다. 우물로 시작한 일이 저수지까지 네. 정말로 물이 모이고 모여서 큰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교우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보고 나면 그 어려움이 몸에 딱 달라붙어서 안 하고는 못 베기시는 모습을 계속 보거든요. 다만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재원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쓰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지만 모으시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우신 돈이고 나사로 마을에서는 15년 동안 엿장수 통해서도 아니 그거 뭐 창평엿을 띄어다 팔았지만 네. 내가 이 라자로를 돕고 법정 스님 하는 데를 도운 돈이 출납장을 보면 2억이 넘어요. 그게 그 30년 동안에 쓴 거니까 그 2억은 홍라 여사가 옛날에 그
그 회비 낸 걸 보니까 10,000원을 냈더라고요. 그때 10,000원이 얼마나 컸길래 홍라 여사가 그렇게 냈겠어요. 그런데 사실 원불교도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우리 돈을 모아다가 그렇게 막 타종교에다가 쓰면 누가 또 좋아하지 않을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엿장사를 시작했어요. 남이 주는 돈도 소중하지만 내가 이렇게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엿장사가 상당히 이문이 많더라고요. 교무님 지금 퇴임하신 지 12년 되셨고요. 한 달에 연금으로 23만 원 좀 넘는 돈으로 생활하신다면서요. 근데 매월 600만 원을 청수 나눔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또 지원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폭을 잡고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돈은 청수나눔 실천회를 통해서 오는데 청수나눔 실천회라는 거를 조직할 생각도 나는 못했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청수나눔 실천회가 들어가려니까 그 말하자면 모국의 NGO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0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0년에. 대종사님께서 알으시면 이거 어떻게 꾸준하실지 몰라. 나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 회의를. 그냥 강남교당에 회보가 있으니까 그 히말라야 돕는데 뭐 미얀마 우물 뭐 성나자로 마을 이래 갖고 작은 돈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네. 돌멩이 집어가듯이 전부 이걸 집어가는 거야. 갖고 돈을 여기다도 내고 여기다도 내고 그러면 속에 그래갖고 나중에 목표 금액이 딱 되면 보내고 내가 이걸 다 신문사에다 보냈어요. 교도들은 신문이 영수증이야. 그렇게 한다더니 그렇게 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신뢰가 쌓인 거죠. 감독님 이 다큐멘터리에 그 증언들이 인터뷰로 담겨있는 모습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교무님이 무슨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첫째는 이제 이 돈이 단 돈 이런 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쓰여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영화에는 사실 그 이제 시간상 생각했지만 그 강남교도 교도들하고의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들이 뭐 길게는 뭐 30년, 40년 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교무님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무님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고요. 또 뭐냐면은 그 기독교나 천주교나 타 종교에서도 교무님께 후원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얘기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보내시고 그건 뭐냐면은 종교를 초월해서 이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믿음이거든요. 대단한 거죠. 아무리 교무님이 회의 안 하고 돈 좀 내세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내면 그만인데 그걸 그렇죠. 낸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강남교당 회보가 소곤소곤한 거예요. 여기 하자 저기 하자. 그래서 했죠. 나는 설교하는 단상에 있어서 내가 세계에서 본 거를 양념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교도들이 다른 교당을 다닌 일이 없이 강남교당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종교는 모름지기 이렇게 꼭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작게 크게 작게 다 그렇게 도왔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23만 얼마 갖고 쓴다. 그거는 그래도 헌산중학교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요.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8년 동안을 내가 서울을 오가고 그리고 내가 꼭 23만 원을 썼다고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또 도와서 그 돈을 보탰었지만 내가 정식으로 매달 박교무님을 내가 지원한다. 그런 사람이 없을 뿐이지 저를 가난뱅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적으로 항상 보답이 돌아오는 길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후원을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무님한테는 이분한테 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곳에 흘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30-40년 동안 사실 교무님이 돈 좀 내세요 하는데 뭐 안 내면 그만일 텐데 낸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아 이렇구나라는 정말 당연한 이치를 깨달으시지 않을까 생각.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교우님께 이 질문을 이제 거의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교우님을 어머니로 부르거든요. 어머님은 어떠셨는지. 우리 어머니는 19에 저를 낳고 38에 나를 원불교 교무로 보내셨어요. 그 10살 전에 원불교 교무가 되기로 작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경제가 67달러 뭐 그렇게. 네, GNP가. 네. 그래서 나랑 같이 졸업한 우리 남자 동급생이 네. 중학교 진학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네가 만약 시집을 안 가고 원불교 교무님만 되면 나는 너를 끝까지 가르칠 테다.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하셔서 나는 아마 그때 그리고 그 교무님들이 다 따뜻한 분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분으로 보이고 모든 분들이 존중하고 그러니까 저런 분을 되라고 하는데 나도 돼야 되겠다 그러지.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 말 들은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머니 말씀 거역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까지 그 시집 못하러 갈 것이냐 더 좋은 길이 있는 줄을 모르면 여자로 태어나서 안 갈 수가 없지만 원불교 교무님만 되면 우리 어머님은 박씨로 시집 와가지고 그냥 거기 살아야 되니까 너 시집가지 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라. 기왕이면 일평생 큰 살림하고 볼 일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자식 잘 되라고 다 부모들이 지도하지. 어머니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결국 큰 살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 데는 다 나를 온정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도록 다 대주신 후원자들이 계셔서 한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께 다 감사드려요. 네. 어머님의 모습 그대로 행하시니까 이렇게 되셨단 말씀도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감독님 캄보디아 바탐방에 가셨을 때 여기 원불교 교당에 광타원, 김창원 추목당이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교우님, 어머님이 광타원님이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다른 기구한 건 아니고 교우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그러니까 뭐 교무님 모시고 갔는데 이제 사실은 그 바탐방에 그 교당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교무님이 하셨지만 그것도 어머님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념관 놔뒀는데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걸 통해서 또 교무님께서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좀 마음이 또 새로워지신 것 같고 더 느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머니의 영향력까지 흘러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당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예. 그 무료 구제병원을 2003년에 세웠는데 지금 무료 구제병원에서 진료비 내지 않고 진찰하고 약 타가갖고 회복된 환자들이 22만 명이에요. 네. 지금 또 푸놈펜에 그 0세에서 3세까지 11개월 되는 어린이들을 11시간 동안 새끼 먹이면서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청수나눔 실천회에서 모금된 걸 가지고 300만 원씩 양쪽으로 바탐방 병원에 어린이집에 이게 300만 원씩 보내는데 거기 어린이집 부모 월급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돈이 크게 쓰이고 유용하게 쓰이는가는 말할 수 없지요. 저는 55개국을 돕다 이제 캄보디아 한 나라를 돕는데 아마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이 영화 정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두 분께서. 그런데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종교를 초월해서 사실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하고 인정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또 이런 분의
조그만 그 헌신이 이렇게 큰일을 이루구나 이런 데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고 본인들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사실 뭐 정석 같은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아봉공의 삶이라 제가 항상 교문에게 무아봉공의 삶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관객들이 느꼈으면 가장 큰 저는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텃밭에다 채소를 심지요. 그런데 채소 중에 못난 채소를 다 먼저 솎은다고요. 그리고 잘 자랄 그 채소만 두지요. 네. 과일도 다 장래성이 없는 과일은 다 떼내고 좋은 과일만 둬가지고 다 키우고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맹인이든지 나환자든지 같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소외계층이라고 하지요.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 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동정심이 강한 사람들이 다 이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정심만 건강해도 남을 돕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못 도우면 저 같은 사람을 빌려서라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캄보디아의 김지훈 사람은 네. 매달 200만 원씩 10년을 냈어요. 아이고. 교도 네, 다녔는데. 네, 응?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200만 원씩을 10년을 도왔냐고 그만두라고. 그때는 이제 10만 원 내는 교도가 되고 회원이 되고 그래서 요즘 저는 그분이 못 내는 돈을 채우느라고 바빴는데 네. 동정심만 건강해도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6월 1일부터 개봉되긴 네, 합니다만 어떤 일정으로 상영이 되는지 먼저 소개를 일단 뭐 서울은 서울극장에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서울극장에서 먼저 요청을 했어요. 별도로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정을 따로 잡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주, 익산, 광주, 부산까지 해서 7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순회적으로 하면서 지금 개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항상 끝으로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먼저 감독님께서 먼저. 예, 하여튼 우리 박정수 교무님의 삶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충실히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교무님 말씀대로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좀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혼자는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타력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청탁이 통하는 고마운 인연이 많아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범위한 저 뒷바라지를 해주신 타력의 동포 여러분들이 세계 55개국을 도우셨어요. 제가 도운 게 아니죠. 그런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교우님께 여쭈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교우로서 평생을 사셨어요. 성직자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종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난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과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 가장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성불하고 재중하라고 그러셨으니까요. 나는 우선 내가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온전해야 되고 남 보기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 인격 완성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남에게 내가 팔리려면 내 인품이 또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품을 반듯하게 조촐하게 맑고 깨끗하게 길러야 남이 나를 사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냥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불과 재중하는 일에 한편으론
나 자신을 명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사사불공을 하고 나면은 내 원력이 하나도 못 이룰 것이 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법계에서 위력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심만 없으면 법계에서 모든 원력을 다 이루어 주시는 위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 바로 그 뜻을 깨닫게 되실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감독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님과 영화를 만드셨네요. 최강 미모. 그리고 정말로 좋은 감독님과 좋은 영화를 지금 만드셔서 네, 사람들이 네. 참 기대하면서 보실 것 같고 감동받고 또 행동하는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그 순간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